자, 여론조사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매주 갤럽이 하는 여론조사.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고 나서 헤드라인들 하나씩 볼게요. 윤석열 지지율 또 10%대, 한 달째 20% 못 넘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진하고 나서 뭐 20% 되고 그러니 되게 웃긴 게 39에서 40 회복도 아니고요. 18에서 20 회복하면 만세 부르는 저런 모자란 정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19% 거거든요. 또 10%대. 그다음 윤석열 지지율 다시 10%로 떨어져. PK에서는 22%. 어떡하냐? 지금 대구 경북만 고립되고 있거든요.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물론 보궐선거 때는 부산 민심이 똑같더라 하시면 안 돼요. 투표율 때문에 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윤석열 지지하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투표장에 나가는데 윤석열 싫어하는 저고환자층들은 투표 안 하니까 문제지. PK 민심은 저렇다는 거예요. 22%. 다음 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19%, 부정평가 1위는 경제, 민생, 물가 이렇게 됐고요. 이따가 다시 분석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반등 무색 또 20%선 붕괴. 30대에서는 한 자릿수 충격. 이렇게 이제 지금 언론의 헤드라인이고요. 자, 어쨌건 윤석열 지지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25%가 된다고 한들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야, 20이 마지노선인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 대가리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중에 20%만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야, 20% 밑으로 안 내려가면 탄핵 안 당해. 이 대가리밖에 없으니 뭘 잘할 수가 있겠냐고. 자,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해놓은 체크 해놓은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잘하고 있다 40, 잘 못하고 있다 47. 야. 부울경 긍정 22, 부정 70. 부울경은 지금 분위기는 수도권과 거의 유사해요. 그렇네요. 대전 충청을 앞질렀어요 지금. 네. 현장은 그렇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마저도 부정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싸잡아서 욕하기는 없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부울경, 대구 경북 분들이 굉장히 고생 엄청 많으시거든요. 많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이미 8% 나왔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요 지지율이 10%대이거나 10% 미만입니다. 야. 저 숫자는 뭐냐면 저기 윤석열 지지하시는 어르신들께 부탁 하나 드려볼까요? 궁서체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한테 왜 죄를 지으려고 하세요? 그나마 70대 이상은 긍정평가가 42, 부정평가가 43인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또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29세까지의 20대, 30대, 40대는 대부분 다 아들, 자식, 딸 이런 뻘이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서?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와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령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구 경북만 오르고 70대 이상만 오르고 그래. 부끄러운 줄 모르십니까? 왜?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저 잘하고 있다 숫자를 보면 8, 11, 15 이렇게 늘어나는 게 살날이 많이 남은 순서대로 윤석열이 더 싫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아까 경제 이야기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다음 표는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잘하고 있다 50, 잘못하고 있다 38인데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보수가 있죠. 또 밑에. 보수는 36%가 잘한다고요. 56%가 못한다요. 저건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나는 보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국민의힘과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빠져나와서 보수로만 존재한다는 숫자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게 노골적으로 나는 보수 지지자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숫자가 많은 저 중도도 보면 잘한다 16, 못한다 75%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해도 역풍이 없는 거예요. 최재 감사원장 탄핵.
역풍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긍정을 20으로 봤을 때 80대 20 여론이잖아요. 뭘 해도 저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 떨어진 애들이 가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시국 선언이 더 적다는 미친놈들 아니고선 내가 불가능한 정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건희 씨가 1위를 탈출하는 그 부정평가 이후 1위에서 김건희가 지금 벗어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 부인이 활동을 안 하니까 지지율을 나 씨발 진짜 확실히 효과가 있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 밑에 부정평가 이유 중에 저 항목들 중에 김건희 관련 있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렇죠. 다 합치면 사실은 김건희가 압도적 1위예요. 네. 뭐 부정부패 비리 같은 거. 근데 윤석열이 긍정평가 이유가 찾다 이제 외교를 찾는데요. 여러분 윤석열 외교 뭐 했는데요? 여기 윤석열이 지금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외교를 못 했는데요. 와 41%나 돼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 가랑이가 얼마나 유연한지 어디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쩍벌 외교를. 예, 보여줬잖아요. 아니, 사실 외교 나가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41% 아닌가. 그러니까 찾다가 긍정효과. 만만한 거 찾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무슨 뭐 저 전용기 논란이라든지 왜 온갖 외교 논란이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119대 29. 그렇죠. 119대 29. 경제 민생 물가는 윤석열이 인기가 없는 대표적인 이유이긴 하죠. 김건희가 1, 2등 뭐 왔다 갔다 했었지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뉴스가 되는 거야. 김건희 지금 부정평가 이후 1위를 벗어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1위에 1위. 그래프를 한번 쭉 볼까요? 그 다음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색깔벌레 보시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색깔이 고동색이에요. 고동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동그라미가 있는 빨간색. 그렇지.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고 지금 어거지. 박근혜가 끝까지 못 갔고 중간에 딱 와 있는 저거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죠. 그리고 이건 운명 같은 거예요. 이건 아마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다큐멘터리에 나올 거예요. 취임하고 줄곧 50% 이하의 지지율로 가다가 결국엔 2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래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은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첫 여론조사를 제외하고요. 근데 저런 대통령이 왜 필요해요? 세금만 처먹는 하마지. 맞아요. 식충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언론들이 장난질을 좀 치던데 그것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인식 교약. 이게 재밌는 게 기존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 게 잘 된 일이냐 물었어요. 56, 20, 35잖아요. 저건 문항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500명 정도 늘려야 될 숫자를 1,500명을 늘려서 이 사단이 났다라는 식의 그걸 써주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공감하는 아젠다입니다. 근데 언론이 저 숫자를 가져가 가지고 1,500명 늘린 거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게 스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일로 인해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79.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의대 정원 늘린 것은 찬성인데 너무 급격하게 늘려가지고 의료 대란이 생긴 건 윤석열 정부 장롯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언론들은 딱 맨 위에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로. 이런 일로 인해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어느 정도 있다? 75. 정부가 의사학의 반발 누리 공백 등의 대응을 잘하고 있다? 66.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를 더 신뢰한다? 39대 3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재밌는 거 맨 마지막이에요. 이미 입시 절차 진행 중이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원 조정해야 한다가 50이잖아요. 대부분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문항을 저런 식으로 해갖고 윤석열 정권의 1,500명 의사를 늘린 것은 국민들이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윤석열의 지지율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런 거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수음이 한가를 안 하더만요 학교에서. 뭘로 해요? 학점으로 줘요. A, B, C, D, E 이렇게. 그럼 100점 만점에 19점이라는 거잖아요. 저건 낙제도 아니에요. 저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문제 틀린 숫자만큼 맞았는데. 고무수로. 예. 자, 어쨌건 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악행에 비해서 그걸 지우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지지한 정권이 저런 식의 지지율로 쭉 간다고 하면 사실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억울할 수도 있어. 지들 깐에는 윤석열 정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막 찬성을 했어. 지지를 했는데 고작 지지율은 17%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죠. 어떤 감정일까요? 네, 힘듭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것들이 포악해졌어요. 되게 포악해졌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판결에 대해서. 저거는 갤럽이랑 다르게 기계가 물어보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위증 교사 무죄 정당한 판결이었다 54.1. 이게 이제 헤드라인인데 어제 두 개를 물어본 거예요. 위증 교사 무죄에 대해서 물어보고 선거법 유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자동응답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위증 교사 무죄 정당한 판결 54.1 부당한 판결 36.7. 그리고 이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판결의 내용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 저게 무죄가 나왔고 선거법 유죄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조사거든요. 이미지조사 이런 건데 저기도 한 20%포인트 정도 앞섭니다. 게임 끝난 거죠. 뭐. 다음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1심 판결 인식에 대해서 부당하다 51.3 정당하다 38.9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를 저게 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걸로 법원 판결을 우리가 무슨 여론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보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저 국민들 일반적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야, 이재명 되게 억울하네 라는 인식이 지금 깔려 있다. 왜 그러냐면 한 1년 전만 해도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론조사 하면 거의 50대 50이었어.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정치 적원여층이 대거 많이 응답을 하는 여론조사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차피 투표장 안 나와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진짜로 있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총선 못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잘해버리면 저런 여론 저렇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이재명을 만든 8알은 윤석열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론조사였고요. 다시 10%대 추락, 부정평가 72%. 여러분들이 주말에 많이 나와주시면은 윤석열 지지율 15% 밑으로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이거 재밌네 이거. 단두대 떨어뜨리듯이 지지율도 한번 툭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이요. 자, 구독해주세요.